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42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외지 추모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13일 동안 차량 유세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10년 전 열린 여수 세계 박람회가 전남 동부권의 발전을 크게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전화 금융 사기, 메신저 피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기를 앞두고 휴일을 맞은 도심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덕분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추모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일 참배객들의 행렬이 이어진 국립 5.18 묘지. 추모탑 앞에는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사리 손들의 서툴고 어색한 의식. 하지만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만은 확실히 색입니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희생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해요. 친구들과 함께 처음 광주를 찾았다는 대학생은 책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가슴 아린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모든 삶이 알듯이 확 올라온 느낌이 있더라고요.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는 42년 전 역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면서 5월을 맞은 광주의 구도심은 모처럼 다시 외지 추모객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금 금년 4월 달부터 좀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모르고 살았구나. 약간 그런 기분을 또 많이 느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도 5.18 42주년 기념식이 열려 5월의 정신과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번 주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13일간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과 보성, 해남 군수는 단독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광주시 의원 11명을 포함한 광주 전남 지역 65명의 의원도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광주가 19명, 전남이 66명 등 모두 85명으로 이 가운데 33명, 38.8%의 후보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완도군수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옥 후보 7건, 광양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재무 후보 6건 등 5건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도 13명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맑고 포근해서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은 요즘이죠. 오늘도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매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광주와 여수, 광양, 순천, 장흥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야외에서 화기 사용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마저 불어들면서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수법인데요. 이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신상 정보를 얻거나 해킹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의 개인 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이스 피싱과 달리 확보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말투가 아들 말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이랬어 저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은 1,682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이 메신저 피싱 사기였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어떤 계좌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곧바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하기도 힘듭니다. 메신저 피싱은 좀 달라요. 그거는 그 피해 확인이 금방 확인이 안 돼요. 메신저 피싱은요. 정확하게. 핸드폰이 이미 무력화돼 버리니까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사기범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것일까? 휴대전화로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 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촬영해서 입력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이 직접 신분증과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지만 비대면 거래는 신분증이 실물인지 사진인지 가려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범들은 이 점을 악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쉽게 넘기고 대출까지 받아 가로채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중간에 신분증 촬영하는 데서 인식이 되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게 선명해서 그대로 인식이 가능하면.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 강화 등 금융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고등법원 민사 2부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전남대학교가 허위 신고라며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노래방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노래방 폐쇄 회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고 A씨를 해고 처분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모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인 A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약 개발 등 선거 전략 수립과 문자 발송 등의 대가로 671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린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오는 7월 10주년 기념 사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수의 변화된 모습에 엑스포 효과를 실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수산업과 석유화학 산단이 경제의 근간이던 여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엑스포 유치가 추진됐고 10년 전 여수 세계 박람회가 범광양만권을 배후 지역으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천지개벽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박람회 사후 활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했던 그 여수 선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그 정주 여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관광산업하고 우리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또 위상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1000만 이상이 오는 관광도시가 여수에서는 오는 7월 22일부터 열흘간 국비 5억 원과 시도비 7억 원 등 12억 원의 예산으로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맞춰 3년 만에 열리는 거북선 축제와 함께 리멤버 2012 Sing Again 여수라는 주제로 10년 전 이맘때 화려했던 행사와 기억들이 재현됩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이 행복했던 그 순간을 한번 소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박람회 사후 활용 문제를 어떻게 돌파구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고민을 하고요. 여수시는 특히 박람회 10주년의 의미를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열기로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국제 회의 도시가 큰 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2,000실 더 이상 되는 그 국제 전시 컨벤션만 들어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관광 산업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가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대부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배합 사료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한우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발효 사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소를 키우고 있는 김치호 씨. 산지 소값은 떨어지는데도 배합 사료값이 계속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료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소 시세는 내리고 이 적자로 간다고 봐야죠.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배합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농가들이 발효 사료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는 풀과 곡물, 밀생물을 섞어 만드는데 소화 흡수와 육질 개선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은 배합 사료보다 10% 이상 저렴해 사료 시장 판도가 점차 발효 사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를 생산하는 한 축협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느라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 공장에서는 보다시피 하루에 8,000포, 10,000포, 한 80% 늘었습니다. 한우 사육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료비. 배합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농가는 국제 곡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되는 갈대와 풀까지 활용해 만든 발효 사료는 생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한우 농가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중미술가 이상호 작가는 함께 투쟁했던 동료들을 기억하기 위해 5.18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눈 감고 눈 뜬 5월의 사람들 전시회에 이상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그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전시장이 메이홀이거든요. 근데 강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금액을 모아서 이 전시장을 만들고 강주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전시장이 10년 됐어요. 그 10주년으로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는 이제 어떻게든 강주 5.18이 아직 진상 규명도 되지 않았고 학살자도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림으로나마 이렇게 대중과 만나려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에게 5.18 당시의 기억은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18 당시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의 봄을 맞이해가지고 저 서울역에 이렇게 집회, 시위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주 5월을 그 뒤로 들었는데 참혹한 어떤 강주 학살을 듣고 서울에서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광주 상황을 알게 되셨는지요? 그 뒤로 82년도에 강주를 내려가지고요. 조선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대생이기 때문에 미술패를 조직해가지고 선전물을 만들어가지고 시위나 집회장에 내걸면서
이렇게 광주 5.18에 대한 전두환의 어떤 그 학살을 고발하고 또 전두환의 사죄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선전물을 많이 그리고 시위와 집회장에 나갔습니다. 또 작가님께서 이제 그림을 쭉 그려 오시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반미 통일이라는 걸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국가보안부로 구속이 됐거든요. 제가 서울 남영동 대검분실에 들어가가지고 고문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고문을 받고 제가 또 후유증으로 정신치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고통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이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림 몇 점을 꼽아서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청의 새벽을 지킨 16인의 전사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5월 27일 날 새벽 개헌군이 쳐들어왔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도청을 사수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희생 때문에 광주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대표작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쏘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인데 그 안병하 경찰국장이 계셨거든요. 80년도에. 그분은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음료수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제공했던 분입니다.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광주 시민을 구한 안병하 경찰국장의 그림도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 정신은 또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18은 시민들과 시민군의 어떤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저항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공동체 정신은 김밥이라든가 주먹밥 또 헌혈 나눔 이런 나눔 공동체인데 광주 정신의 어떤 방향성과 의미 같이 말씀드리자면 공동체 정신은 바로 남북의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작가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치과의사회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5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남 지역 치과의사들은 매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사랑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마련한 뒤 지역 복지단체 등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일정 기간 거주 공간과 농촌 영농체험, 지역 문화 탐방 등 지역에 특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21개 시군 27개 마을에서 일기 참가자 1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선택의 폭이 넓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 공모에 해남과 강진 등 전남의 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은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장류나 식초 제조업체에 보급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업체별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소 위치가 오늘부터 검색 가능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권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날이 맑고 포근해서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죠. 오늘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쾌청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광주와 여수, 광양, 순천, 장흥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화기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담양 8도 안팎, 한평 9도 안팎으로 비교적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도 더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1도로 예상되고요. 영암 24도, 강진의 낮 기온 25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광주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더 더워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기는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